기업의 킬러 규제. 이 킬러 규제라는 단어 자체도 섬뜩하죠. 규제가 기업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이게 규제 혁파 내지는 규제 타파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답답해요. 정부의 관료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요. 장관 차원에서 툭툭툭 쳐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통상부 이창양 장관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경제가 이대로 가면 좋은가요? 어쩌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왜 중소기업들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비용이 말입니다. 신규 화학물질입니다.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700만 원. 여러분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쓸 때 한 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많게는 수십 개 수백 개를 쓸 거 아니에요. 1년에도 신규 화학물질을 바꿔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장난 아니게 갖다 쓸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뿌리 산업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비용이 2,700만 원. 1년에도 수십 종을 갖다 쓴다고 하면 이 등록 비용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비용만 2,700만 원만 더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시험 자료가 필요한데 그 시험 자료가 최대 말입니다. 47개입니다. 47개. 와 진짜 엄청나죠. 47개를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 신규 화학물질 하나 갖다 쓰려고 그러면요. 이거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다가 다 포기한다는 이야기. 47개를 여러분 시험 자료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화학물질 하나 쓰려고 그러면 1년 2년은 우습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 우습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요. 한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년 신규 화학물질 신규 진입입니다. 1,500종이 1,500종. 1,500종. 이거 비용만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비용 아마 수백억 원은 되겠죠. 매년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 화학물질도 이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7,000종이나 됩니다. 기존 화학물질도. 그러면 이게 여러분 화학물질을 다루려고 그러면요. 돈 내다가 볼일을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화평법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화학물질 평이니까 등록하고 평가하는 법이고요. 또 화관법이라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이에요.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죽으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규제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거 한번 보세요. 주요 국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신규 물질이 0.1톤만 넘어서면 무조건 화학물질 평가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0.1톤만 넘어서면 0.1톤이면 100kg입니다. 아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는 유럽에서는요 1톤이에요. 1톤. 10배가 높아요. 미국은 10톤입니다. 100배가 높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1톤이고요. 중국도 1톤이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게 말입니다. 환경인지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환경인지 나발인지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예, 이게 너무 남발해서 그래요. 너무 남발해서. 환경 규제 필요하죠. 번듯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발을 하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위반만 하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니 중소기업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도 남을 겁니다 아마. 예, 남을 거예요. 아니 유럽보다 강하고 일본보다 강하고 중국보다 강하고 아니 다른 나라는 화학물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만 뭐 통뼈입니까? 우리만 뭐 지구에 살지 않고 우리는 달나라에 사는 겁니까? 도대체 현장을 무시하기도 진짜 문제지만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경쟁이 될 거잖아요. 경쟁은 아예 무시. 기업은 적폐 세력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또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두드려 맞아야지 정신을 차린다는 그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요 넉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했으면 이창양 장관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산업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한 일이 그냥 장관이라고 해서 그냥 어허 하면서 권력만 누리는 건가요? 아니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현장에서 아픔이 뭔지 이거 세세히 캐서 말입니다. 예, 내가 해결을 못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해결을 해야지요.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권력만 가지면 되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끝나면 국회의원 하면 되고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뭔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느슨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신규 물질에 대한 규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신규 물질. 기존 물질에 대한 규제도 엄청납니다. 보실래요? 대한민국만 이게 화학물질 등록 기준으로 따지면 1톤입니다. 1톤. 1톤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입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유럽이 1톤이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그냥 화가 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반을 하면 최고 징역 5년 이하 1억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인들은 내가 나 좋다고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의 발전 여기에 기여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억장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감옥까지 갈 각오로 할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화평법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화관법도 문제입니다. 화관법도. 화학물질관리법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500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는요, 의무적으로 기술인력 1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예. 또한 말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공장 안전 기준도 79개가 원래였는데 이거 413개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돈 또 여기도 엄청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요, 10년 이하의 검거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회사들의 순익률이 5%가 안 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순익률이. 그러면 여러분, 매출의 최대 5% 과징금이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 더 놀라운 것은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렇게 말입니다. 기술 인력을, 그것도 자격증을 다 가진 사람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으로 가지 중소기업으로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오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안전기준은 굉장히 강화되고,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좀 해야죠. 적당히. 적당히라는 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야지 사업을 하지요. 다른 나라 기준하고도 좀 비교해서 해야지요. 그래야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무슨 통뼈라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마치 말입니다. 경제성장률은 1%, 2% 되는데 최저임금은 뭐 16.4% 올리고 10.9%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상이 여기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수정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에서도 빨리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란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그만큼 경제가 다급합니다. 대통령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 밑에 발들은 장관들이 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니까. 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깝게 거지없네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게 이런 거예요. 복지부동. 여기에다가 나만 편안하면 돼요. 무사한 일.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저는 큰 악재 중에 악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느 선상에 있는지 장관들, 차관들이 저는 분명히 꽉 잡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장도 안 가고 말입니다.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서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씌워놓던 적폐의 굴레 빨리 벗겨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